우선 종목 이름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아까 저기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은 인모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미국에 상장됐는데 이스라엘 회사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해서 미국에 상장을 했고 사실은 뭐 저희가 캐나다 기업들이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네. 이런 데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이 사실은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치를 제대로 받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다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네. 그만큼 그래서 우리도 쿠팡도 미국에 상장을 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 시장에 많이 상장을 하는 편이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스라엘들은 뭐 스타트업들이 엄청 엑시트 그런 게 뭐 만들었다 엑시트하고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 미용 의료 산업 자체가 아까 저희 유동현 사모님께서 그 ETF로 좀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이 규모 자체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12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규모 자체도 지금도 굉장히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고 그중에 북미 시장이 제일 큽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이 그 성형 많이 하시고 하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하니까 한국이 꽤 크다. 큰 건 맞아요. 근데 시장 규모에서 큰 건 아니고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집중받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미 지역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재밌게도 이게 이제 그 GDP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부의 수준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규모가 꽤 커요. 브라질? 네, 건수로 치면은 브라질이 5위 안에 3위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소득 대비해서 지출을 좀 많이 한다라고 좀 우리나라에서도 봐야겠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자가 위기의 순간에 더 머리뽕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런가요? 정치풍자인데 이거 네, 안 먹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정치 쪽에 좀 관심이 없다 저희 보니까. 네. 그래서 북미 지역이 한 35%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아시아는 규모가 지금 많이 크지 않은 대신에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특히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빨리 해서 미국만큼 좀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평균 11%씩 아시아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한국 이쪽 수요가 좀 눈에 띄는 편이고 이게 2030년까지 해서 149빌리언이니까 한 170조 원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또 굉장히 특이한 게 과거에는 이 미용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남성 건수, 이게 이제 국제 미용 성형 수술 협회라고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남성의 미용 의료 건수 비중이 15%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일상에서 그 네. 생필품 소비나 뭐 이런 거에서 뷰티 미용 쪽에 얼마나 또 소비를 하시고 관심 많으세요? 저는 네. 많이 쳐도 마스크팩 정도. 저 로션 같은 거, 그 랩 시리즈 이런 거 좀 비싼 거 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마스크팩 정도인데 그것도 그 1일 1 마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한 장에 네? 1,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가 이제 나의 맥시멈이다. 랩 시리즈 진짜 좋잖아요. 근데. 네, 그거 좋죠.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역시 힙하시다. 에스트로더의 남자 라인이죠. 그렇죠. 네, 상장이 랩 되어 시리즈 있어요. 선물을 5년 전에 받았는데 네.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하세요, 상무님은? 안 합니다. 피부 좋으시잖아요, 되게. 그냥 세수합니다. 세수. 로션도 안 집에 한번 바르시나요? 기습 방문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뭐 그러면 얼마나 오프라인부터 막 로션 에센스 이렇게 앰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큰일 났어요. 왜냐면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이걸 제대로 지우는 법도 몰라가지고 클렌징은 어떻게 하세요? 무슨 클렌징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몰라요. 오늘 방송을 이거 다 들으시고 큰일 났어요. 인모드를 내가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방송에서 듣고만 있을 거예요. 인모드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인모드를 오늘 듣고 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뛰어난 효과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그래서 해주세요. 남성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어요. 백화점 가면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 의류이고 남성 의류가 있다고 해도 비중이 작았거든요. 근데 요새 변화를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텐데 층 하나를 아예 남성 명품 매장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구찌 뭐 이런 거 다 가방만 생각했는데 남성 의류가 라인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한 층이 다 구찌, 프라다 이런 명품 브랜드의 남성 라인만 있는 게 있어요. VIP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러고 싶죠. 네. 네. 근데 이제
백화점에서 얼마나 수익 분석을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그렇죠. 해놓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변화되는 흐름인데 남성 그루밍족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실 미용 의류 시장은 여성만 해도 굉장히 컸던 시장인데 남성이 가세되면서 앞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 성형 수술과 시술 그 어딘가에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용 의료를 보시면 침습과 최소 비침습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침습은 수술이 하는 거예요. 성형 수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형 수술을 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침습 한자인데 이게 이제 그 뭐 상처나고 침입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넣는 침습이라고 거.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보면 외과적 성형 수술인데 뭐 지방 흡입이라든지 가슴 성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고요. 최소나 비침습은 최소 침습은 절개를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비침습은 아예 절개라든지 이런 수술 과정이 없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보톡스나 필러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침습 시장이 과거에는 성형 수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근데 이게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를 굳이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겠죠. 대신 효과가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비침습은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실시간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는 뭐냐면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띄게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과거의 얘기고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최소 침습하고 비침습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침습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비침습 시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요새 옛날에는 이제 트렌드예요. 이게 완전히. 강남역에 다 똑같이 생기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더 비싸도 티가 덜 나는 거. 이게 네. 좀 트렌드이기도 그래서 하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좀 커질 네. 거고 이제 점점 침습보다는 최소 침습과 비침습으로 가고 있다. 다만 비침습은 아직까지도 효과가 좀 당연히 이제 침습이나 최소 침습보다 적기 때문에 이 최소 침습을 하는 시장이 중간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고 부항 여기에 같은 거요? 최소로. 농담입니다. 네. 부항은 너무 네. 근데 이 최소 침습이 그래서 요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모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모드는 요거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요걸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코로나 때 이게 왜 코로나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사회적 거래두기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일시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야 이거 사치품 쓸 건가? 이거 뭐 다들 밖에 안 나가는데 성형수술 시술을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당연히 많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막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화상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거울 자기 막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화상을 하다 보면 자기 얼굴을 계속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원금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일 안 한다 이런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요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오히려 성형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코로나 때 요즘은 바빠서 뭐 회사 끝나고 뭐 학교 가고 뭐 애 보고 이러느라 시간이 없는데 네. 코로나 때 오히려 피부 관리 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오히려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인모드 주가가 중소형주다 보니까 맞아요. 폭등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지금의 폭락의 효과가 그게 있다. 지금 장에서 다들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코로나 때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그게 지금 완전히 코로나 때 오른 거 다 반납했어요. 줌도 그렇고 펠레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바이오 거기에? 주식도 다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동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펀더멘털을 보면 바뀐 건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얘네도 최근 5년 올해 포함까지 매출이 계속 좋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가는 계속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성형 수술 탑 5인데 가슴 확대술이 제일 크고 제일 많고요. 요건 성형 수술 쪽, 침수 수술 쪽입니다. 네, 지방 흡입술. 근데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걸로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나오잖아요. 위험해요. 어쨌든 눈꺼풀 수술, 뭐 쌍꺼풀 수술이죠. 뭐 네. 코역 성형 이런 식으로 복부 성형까지 가고요. 시술,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표가 미용 시술 쪽인데 요게 이제 최소 침습, 비침습인데 보톡스, 히알루론산, 히알루산 인공 눈물 같은 거죠? 그 히알루론산도 보니까 이게 그 피부 내에 네. 히알루론산하고 콜라겐이 저희의 피부 이제 수분 관련된 거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 노화가 오는 게 히알루론산하고 콜라겐이 적어지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알루론산 찾아보면 먹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직접 주입하는 거죠. 보톡스처럼.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직접 주입하는 것은 지속 효과가 적어요. 네, 히알루론산 그 눈물 약도 있었는데 같은 성분이에요. 그게 네네네. 어쨌든 수분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탑5로 보톡스가 제일 많죠. 네. 근데 이게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에 좀 보면 가슴 확대 수술은 4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보톡스 시술이 845% 성장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형 수술을 얘기하면 가슴 확대 수술이 제일 커요. 근데 지금 전통적인 그런 비중을 밀어내고 비침습에서 1위인 보톡스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침습은 지고 비침습이 뜨고 있다. 요거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내에요.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아까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요 시장이 어찌 보면 바로미터가 좀 되는데 요 시장에서 미용 의료 산업 규모를 보시면 매년 연평균 13%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비침습 시장 규모가 5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뒤에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비침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요 세 개의 차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톡스, 일반적으로 많은 보톡스, 필러, 인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럼 드리려고 거기 하겠습니다. 어디 피부과예요? 아, 근데 저기 초상 피부과인가요? 이대호 편집장님도 눈썹 뭐 하지 않으셨었나? 눈썹 문신,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거의 이제 최소.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기기와 주사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문신 저희 생각해보니까 편집장님이 불법인데. 저희 편집장님은 모태미남이셔서 네, 그런 그렇죠. 시술을 일절 하신 적이 없고 눈썹만 그렇죠. 하신 거임을 눈썹만,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또 불법이라고요? 요번에 완전 나왔잖아요. 농담이에요. 그 의사가 문신을 해야 된다고. 그 논란이에요. 아직 네.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게 기술적으로 좀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문신은 갑자기 딴 얘기인데 아티스트예요, 문신은 그거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럼요. 진짜 그 문신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딱 가서 이제 저기 여기 너무 아픈 것 같은데 뭐 마취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멋있게 담배 딱 피면서 고통도 문신의 일부다. 예술이죠. 이건 찐이다. 거의 시인이에요, 시인. 와. 네, 네, 네. 다시 와, 본론으로 나에게 돌아가서 너를 새긴다 막 이런 거네요. 어떡해. 본론으로 싸이 돌아가도록 감성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톡스랑 필러랑 인모드의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애초에 근육이나 신경을 제거하거나 마비시켜가지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다음에 뭐 1주에서 1개월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방식이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형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주사로. 그래서 아까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넣는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달라요.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주파 고전압, 이게 에너지 이용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지방 제거를 하고 피부 리프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술 부위는 뭐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몸 쪽에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속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필러 같은 경우에는 6에서 24개월 정도. 그리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방이 영구 소멸된다는 거. 그리고 콜라겐은 1년 이상 유지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대부분 요 중에 하나만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걸 다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인모드로 제거하고 콜라겐을 넣어주고 보톡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세 개가 좀 공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슈링크파, 인모드파 딱 나뉘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슈링크랑 인모드랑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달라요. 그쵸. 인모드는 고전압 고주파,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RF 기술을 쓰는 거고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HIF인가 그래가지고 요건 저걸 뭐라 하죠?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층에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진피 하부가 있잖아요. 이제 진피까지 가는 게 RF, 인모드가 쓰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슈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 뭐 그건 또 아니니까. 아니, 사실은 근데 다른 이게 기술이다. 뭐가 더 좋다를 하나도 못 나누기보다는 알아듣겠어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살이 좀 더 두툼하신 여자분들은 인모드를 더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살은 날렵하지만 좀 더 이렇게 선을 다듬는다 할 때 이제 슈링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총 쏘는 걸로 했을 때 네.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딱 그렇죠. 한다 그러면은 이거고 인모드고 좀 부분적으로 여기가 내가 여기만 좀 불뚝해 했을 때 다듬을 때 이게 슈링크로 쏜다. 그러면 인모드를 하고 슈링크를 하는 케이스도 많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머리 아프다. 맞아요. 그다음 이제 정리해주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필러 또 맞아서 좀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갑 열린다 막. 네. 네. 근데 이게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인모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작용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뭐 붓는 것도 있고 근데 기술 자체의 부작용은 아니고 네. 의사의 시술 맞아요. 숙련도와 관련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열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요거는 의사의 숙련도랑 좀 달린 맞아요. 거여서 이 제품과는 크게 무관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프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건데 네. 그럼 이거를 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쵸. 그쵸. 피부 리프팅이 되니까. 아, 뒤에 가서 관심 막 뭐 이제 비포 아니, 아니. 애프터도 관심 뭐- 없어요. 전화 예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근데 비포 애프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리기는 네. 할게요. 저는 사실 리쥬란 힐러를 제가 네.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보톡스나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네. 리쥬란 힐러를 여기다가 진피층에다가 쇽쇽쇽 이렇게 스킨 보톡스라고 네. 하잖아요. 주는 건데 그걸 처음에 이제 3회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주기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3회 한 번 하는데 한 3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1회만 하려니까 1회는 하려면 하지 말래요. 그쵸. 그래서 그럼 일단 2번 하고 생각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2번을 옛날에 끊었는데 한 번 하는데 진짜 좀 오버해가지고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숑숑숑숑 이렇게 엠보싱이 올라와서 너무 아파서 네. 내가 30만 원 날리더라도 두 번째는 안 해야겠다 했는데 2주, 3주 차부터 이제 물광이 샥 올라오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효과를 보면 또 그 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 돈 아까워서 이제 마저 했는데 세 번째는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 미를 위해서라면 그 옷도 아니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선배님이 계신데 네. 그 한모 TV 앵커들을 다 했었거든요. 아. 저도 앵커 했었으니까. 네. 제일 먼저 와서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이렇게 하라고. 추천. 근데 이게 저는 네.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펙해요. 왜냐하면 고통을 감수하고 나도 저도 그거 네. 리스펙해요. 네. 네, 자기 왜냐면 개발- 여성분들이 그 정말 고통을 그렇죠. 감안하고 네, 쉽지는 않은 미를 거예요. 얻는다는 건 정말. 네.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아니 지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말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우리 상무님도 네. 자켓은 안 벗으시잖아요. 이게 어떤 맞아. 미를 위해서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땀이 나더라도 곁땀이 나더라도 나는 자켓을 벗지 않겠다. 미를 위해서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비슷한 그쵸. 겁니다. 땀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아, 농담입니다. 지금 2주째 논란에. 그러면 네, 자꾸 계속 우리가 그 여름에 클로즈업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한번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자신 결론을 있다면 내도록 뭐 하겠습니다. 못할 거 네. 없잖아. 아, 네, 예,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네, 네네. 그리고 아까 그 표에 가격 수준도 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음. 사실은 평균 가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병원마다 좀 이게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모드가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모드의 제품 구성을 좀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왼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최소 침습 그리고 오른쪽은 비침습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품이 요 플랫폼 맨 위에 있는 기계들 있죠. 네. 저게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것들 그 소프트웨어고 그 밑에 있는 건 핸드피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저기 제품이에요. 여기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플랫폼이 기본 매출이라고 하면은 저 밑에 소프트웨어랑 이제 인모드 핸드피스는 이제 부가적인 매출로 이제 그 소비품으로 계속 바뀐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이제 그 미용 관련된 종목들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소모품 관련된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팩스 그 복사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다만 복사기는 굉장히 좀 싸게 팔고 소모품을 비싸게 받는 반면에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도 일반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요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다 1억 내외로 판매를 하고 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영진의 경영 철학 자체가 총 이익률이 85% 이상 나지 않는 사업에는 아예 그냥 진출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매출 마진이나 이런 것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윗모드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윗모드에는 요 기술이 본인들의 어찌 보면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RFAL, 아까 말씀드렸던 고주파 그 라디오 프리퀀시인데 요걸 어시스터드 리플라스티 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쨌든 지방 흡입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주파 보조 지방 흡입 최소 침습 관련된 제품이에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윗모드 같은 경우에는 RF 기술 쪽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쪽에 좀 신용도가 쌓여 있고 모든 부분에 요거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주파라고 하는 게 레이저보다 강하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삽입관이 밑에 피부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치실같이 생겼잖아요. 요거를 이 지방 안에다가 넣고 밖에서 열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양극이거든요. 그래서 양극, 그 음극과 양극을 두 개 이제 동시에 보내면서 전달을 하는데, 이 삽입관에서 고주파를 저 밑에 이제 길게 쏟아져 있는 삽입관에서 고주파를 발생을 해가지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저 초록색 부분에서는 고열을 가해서 이제 지방을 분해함과 동시에 세포를 수축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을 흡입 수술은 그냥 지방만 흡입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방을 흡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피부를 타이트하게 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제공을 하는 기술을 얘네들이 개발을 해서 주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그 비포 앤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그 이중턱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비포에 보면은 굉장히 이중턱이 많았는데 같은 사람인데 애프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러게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들의 이제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 시술 가격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 플랫폼 내에도 바디 타이트, 뭐 페이스 타이트, 아큐 타이트 해가지고 뭐 바디는 몸에다 사용하는 거고 페이스는 얼굴, 아큐는 더 세밀한 곳에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7,000, $5,000, $1,800 정도 시술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모드의 큰 그림은 다 모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방 제거, 피부 타이트닝, 요걸로 다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아니, 돼요. 여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팔뚝살. 팔뚝, 배, 뱃살. 모든 부분에 가능을 하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핸드피스, 저거를 저 치실처럼 생긴 거 핸드피스라고 하거든요. 네. 저 핸드피스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사는 당연히 이제 그 관련된 의사들한테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좀 많이 진행을 하죠.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기술이고, 다음 기술 한번 보시면 다음 장에 요게 이제 뭐 프랙셔널 RF라고 해서 요거는 최소 침습 기술인데, 요것도 여전히 보면 요거는 주름 제거, 피부 타이트닝, 그리고 여드름 제거 같은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최소가 덜 아픈데 효과가 좀 덜해요. 아플수록 효과가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그쵸.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과거 대비해서 최소 네. 침습이나 비침습의 기술이 올라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가성비로 효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네모난 부분에 미세한 침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침에서 음극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색 부분에서 양극이 나와서 이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를 흘려가지고 지방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지방을 응고시키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앞에 있는 건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방을 응고시키면서 피부를 타이트하게 한다. 요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네. 요걸로 지방 태우고 요걸로 이렇게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랑 다시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그 인모드 FX 저거는 뒤에 나올 텐데, 네. 요것들이 다 같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술이 왜 나왔냐면, 앞에 보시면 앞에 그 RFAL 같은 경우에는 삽입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삽입관이 들어가려면 부위가 커야 돼요. 뭐 이제 턱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이중턱이 많을수록 그쵸. 효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삽입관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뭐 굉장히 작은 부분에는 삽입관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프랙셔널 RF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침이 진피하층까지 들어가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표피가 피부 구조가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피라고 하는 게 왜 진짜 진피냐면 요거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광이라든지 이거를 다 진피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RF는 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지방을 분해하고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울세라 저기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피부 하지 피하 조직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피가 가장 중요하다. 콜라겐이 여기서 가장 잘 증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술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컨트롤드 RF라고 해가지고 대박. 요거부터는 비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최소 침습을 봤잖아요. 비침습 기술로 들어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 타이트기나 수축에 이용이 되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제 피부라든지 산부인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게 이제 저기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고주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43도가 일정하게 꾸준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내장된 기계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나 이런 데서 화상 같은 거 많이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계가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가 옆에서 좀 간호사라든지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좀 부작용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기술도 역시 이제 비침습 기술. 요게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거거든요. 요게 이제 지방 제거랑 피부 타이트닝 같이 하는데 최소 침습이 아니라 비침습 기술로 완전 상처 없이 하는 건데 요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피스 안으로 지방 부분을 흡입을 해요. 쫙 지방 부분 부항 뜨듯이. 네, 흡입해가지고 이제 고주파를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주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방 세포를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피부 수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까 고통이 더 있어야지 효과 있다 했잖아요. 네. 비침습보다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치크림 해도 소용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기술은 이제 IPL이나 레이저는 솔직히 이제 뭐 시술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도 해봤어요 이거. 네, 요게 이제 피부톤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요게 이제 그 펄스 라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레이저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빛을 이용을 하는. 그래서 눈 가리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강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피부톤 관리하는 건데 이게 좋은 것은 파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여기에다가 하는데 여드름, 색소 관리, 혈관 관리, 주름 개선이 한 번에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했는데 주력 기술은 아니고요. 주력 기술은 이제 RF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IPL을 색소 관리나 이런 거 하려면 피부 관리 하려면 4번에서 5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두 번에 끝낼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좀 강한 빛을 쏜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해봤지만 제모나 아니면 이제 그 타투 지우는데 그런 데 좀 많이 사용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성분들도 제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제모 다리나. 요새 이제 다리털이나 네. 뭐 이제 그런 게 과거와 달리 좀 미의 상징이 아니다 보니까 제모를 해야죠. 네. 왜 갑자기 제목을 그게 아니라 저도 다리털이 이제 많으시네. 네, 제가 다리털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 스케줄에 지난 주말에 이제 다리털 밀기를 넣어놨는데 못 밀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제모를 하면 땀이 더 많이 난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아니 제모 하세요. 안 하고 저는 그냥 밀고 있습니다. 네, 머리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주목할 만한 점들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제 특허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RF 기술 관련된 이 인모드의 주요 기술 관련돼서는 4개 특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이제 9개 정도는 특허권을 진행 중인데 요 중에 밑에 빨간색 쳐놓은 게 뭐냐면 핸드피스라고 그 핸즈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의사가 시술 안 하고 그냥 껴놓기만 하면은 진행이 되는 기계들이 2019년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세대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한국의 이루다라는 기업 있잖아요. 여기랑 특허권 분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 종료해서 이루다에서 4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끝이 났는데 사실은 40만 달러라고 해봤자 이게 5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다 저거 나왔을 때 주가 상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특허권을 그만큼 방어를 하고 있다. 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제가 항상 R&D라든지 기업의 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고. 또 인모드 FDA 승인도 받았죠. 그럼요. 네네. FDA 승인 받지 않고는 진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핸즈프리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 이거구나. 이게 이보크라는 제품이랑 이볼브 X라는 제품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볼브 X는 2019년도 3분기에 나와 있고 저 띠처럼 두르고 있는 그림들 있죠. 저게 네. 이볼브 X예요. 그래서 요 팔뚝이라든지 뭐 몸에다가 두르고 있으면 요걸로 지방 분해하고 피부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고, 이보크는 2020년도 1분기에 나왔는데 요 턱이라든지 뭐 이중턱이라든지 요런데 갸름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게 미국에서만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아시아 쪽에는 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앱 승인 관련돼서. 근데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전체 매출 비중의 지금 한 10% 정도? 그러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 매출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영자 밴드 해가지고 여기다 밴드 그거는 고무줄 좀 밴드 붙였었잖아요. 강제적으로 뼈를 어떻게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완전 이거. 근데 저거는 네. 앞에서 설명했던 RF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비침습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적어도 지금 2세대 와. 제품이 올해 2, 3분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이거 완전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1세대 제품이 기술이 뭐 당연히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2, 3분기에 나오는 2세대 제품은 그 기술이 차츰차츰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게 R&D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몇 %로 보통은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금액을 발표를 해요. 올해는 R&D 부분에 이 정도 쓰겠다. 매출 비중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R&D 부분을 꾸준히 이제 하고는 있지만 항상 그 금액을 얼마나 발표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귀추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뭐 사실 경영진의 어떤 경영 철학과 다 상관이 있겠죠. 근데 이쪽 경영진은 좀 굉장히 세심하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핸즈프리도 진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이익률이 85%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애초에 시작하지 않겠다. 작은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 블루오션이란 판단이 들면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R&D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한국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네. 근데 개인이 사는 건 아니고 의사가. 이게 뭐가 좋냐면 의사가 실수를 해야 되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당 무조건 한 명씩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인당 몇 명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환자가 5명이 와서 한 번에 착용을 하고 있어도 의사가 다 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뭐 아시아에는 아직 진출을 안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매출 비중 1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매출 비중으로 하면 2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대면 영업이나 이런 게 좀 힘들면서 빨리 성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 진출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시장 확산적인데 현재 이제 77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매출이 66%, 글로벌 매출이 34% 정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북미 지역에서는 직접 세일즈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판매 중에서 세일즈당 생산성을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표거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일즈당 판매 대수가 이게 결국에 뜻하는 게 이제 신규 개척을 하던 기존에 있는 뭐 의사를 하던 의사 한 명이 같은 세일즈한테서 몇 개씩 추가로 구매를 한다는 것도 반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은 대부분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포함을 해가지고.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진출 영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성형 쪽뿐만이 아니라 네. 안과 쪽이라든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심지어 비뇨기과까지도 진출이 가능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게 앞에서 얘기했던 RF, 고주파, 고전압 기술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 눈꺼풀이나 눈가 주름 리프팅하는 거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요거는 기존에 있는 핸드피스를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할 건 없고, 오른쪽에 드라이 아이는 결국 안구건조증이거든요. 저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핸드피스가 나올 겁니다. 저게 사실은 2020년도, 19년도에 나올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한 개의 제품으로 저 리프팅이랑 안구건조증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코골이가 사실 굉장히 문제잖아요. 저 코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쪽, 비뇨기과도 진출을 하는데 경영진은 이 산부인과 쪽에서의 사용이 올해부터 좀 급발진해가지고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좀 이제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얘네 어찌 보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플랫폼이죠.
저 플랫폼에서 핸드피스의 호환이 가능을 해요. 아. 그래서 뭐 이게 뭐 RF 기술이든 뭐 프랙셔널 RF 기술이든 여러 개의 그 핸드피스를 플랫폼마다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하나에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플랫폼 판매에 한계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소모품 판매가 적어요. 아까 요 표에서 초록색 부분, 하늘색 부분이 플랫폼, 고정 판매고 밑에 있는 것들이 소모품이잖아요. 팩스예요. 네. 좀 잉크 같이. 근데 네. 저 판매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게 조금 뭐 전체 매출로 치면 10%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던 건데 네. 이게 병원당 수요를 쉽게 파악은 할 수는 있는데 한계점이 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의사가 요 지방 제거랑 피부 타이트닝을 할 때 꼭 RFAL 아까 보였던 대표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도 되는 거기 침술도 있을 때문에. 테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병원 규모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는 게 100% 유효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기기의 가격이 1억 아까 1억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어찌 보면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퍼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더 많이 퍼진다고 하면은 이 소모품 비중이 지금 낮은 게 해결이 되겠죠. 당연히 많이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좀 있었던 일인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경영진이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을 했어요. 난리 났었죠.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유라든지 소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요 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21년도 4분기에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친 분이 하나가 CFO, CEO, 하나는 CTO거든요. 그래서 저 분들을 보면은 위에 그 두 번째로 있는 분이 CTO예요. 기술자. 그리고 저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이 CEO입니다. 근데 3분기랑 2021년도 3분기랑 4분기에 주식 수량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3분기에 많이 팔았어요.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어떤 사실 그 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끝이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엑시트 전략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가 작년에는 굉장히 주가가 하락하는데 불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회사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이제 가처분 선택 감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술적인 것은 이스라엘 정부랑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2016년부터 26년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다. 근데 세금 면제가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썰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네. 뭐 더 연장이 되면 좋고 당연히.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요 세금 계약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정부에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희석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지켜봐야 되고 다음 장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주가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고 쭈루루.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3조가 안 돼서 조금 중소기업 이라고 보시면 러셀 2000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기업이고 요거가 배당은 당연히 뭐 그런 성장주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 PER이 한 13배 정도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경쟁사 경쟁사들이 한 20배가 넘어가거든요. 한국 기업들조차 좀 많이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50% 가까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총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침투율이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료기기 같은 뭐 군사 장비나 비슷하지만 성능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시술 받는 입장에서 검증된 걸로 하고 싶지 당연히 처음 듣는 이름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침투율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 검증이 지금 끝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비교적으로 좀 신생회사잖아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 체인 관련된 문제에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 마진율이 요번에 83% 정도 나왔거든요. 네. 얘네 경영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5% 이하는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체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배송 문제 관련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차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세가 이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이따 뭐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재무정보 한번 보시면
매출 수준이 얘네는 한 해에 뭐 4,500억 원 정도씩 버는 회사이고, 그리고 매출 성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첫 번째 펴놓은 부분 이제 두 자릿수로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도 보시면 뭐 40%대로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총이익률 85% 이상을 수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제 순마진율은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3월에 이사회에서 이제 100만 주 자사주 매입 계획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올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모드를 실제로 뭐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해서, 그리고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되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처음 듣고요. 피부과에서 알바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상담사를 한번. 상담사로. 네. 네.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예. 저는 종목으로 볼게요.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오 쪽을 보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의 종목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뭐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넘겨볼게요. 왜 지금 몇 개를 넘기냐면, 얼마나 지금 인모드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자, 우선은 우선 여태까지 우리가 좀 들여다봐왔던 인모드, 전 오늘 처음 봤는데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빌 에크먼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노믹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3%밖에 안 반영시켜요. 바이오는 좀 낮게 반영을 시키는데, 그래도 지금 상승 여력이 지금 뭐 2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옛날에 실었었다가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털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캐시우드가 많이 샀던 텔라닥, 텔라닥도 보시면은 지금 3.5% 반영시켰었을 때 상승 여력이 28.6%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면 실적이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장주 중에서 흑자가 안 나오는 종목은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메드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상승 여력이 6.3%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인모드 오늘 제가 돌려봤습니다. 지금 12% 리스크 프리미엄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상승 여력이 143%가 나와요. 너무나 매력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3%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270%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지금 저평가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제가 원래 바이오는 종목 투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성공할지 오래 갈지 참 이게 성공하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괴리라면, 다른 건 뭐 상승 여력이 없거나 뭐 20%대인데 이 종목은 최소 100 몇십 프로에 뭐 최대 270%다. 전 진짜 이거는 투자는 하고 싶네요. 네, 제가 직접 시술을 하기는 싫은데. 네. 투자해 말고 얼굴에 투자하세요. 네. 별로 그런 관심. 스타벅스 마시지 말고 커피에 스타벅스 주식에 투자라는 것과 그거죠. 비슷한. 그거죠. 이거는 충분히 느낌 아니까.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괜찮네요.